2020년 세계 경제 전망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 때문에 한동안 실시간 검색어에 세계 경제 전망이라는 실시간 검색어로 많이 올라가면서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세계 경제 전망 개관과 국제금융시장 및 국제상품시장, 선진국과 신흥국 경제 전망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내용이 좀 방대하긴 한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좀 압축해서 보기 쉽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2020년 세계 경제 전망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전 세계적으로는 내년부터 회복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9년 전망치 대비 0.3%포인트 높은 3.2% 성장률을 기록을 할 것인데 여기에 변수가 있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향후 전개 방향과 확장적 거시 정책의 지속적인 이행 여부, 이 확장적 거시 정책은 완화적 통화 정책, 저금리 기조를 얼마나 유지하냐, 확정적 재정 정책 얼마나 정부 중심으로 돈을 푸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이다.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정책적 불확실성이 세계 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이다. 한마디로 미중 무역 분쟁 빨리 합의하고 주요 국가에서 돈 풀고 지출 늘려나가는 것을 지속을 해야 이 완만한 회복세가 유지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흥국 중심으로 이제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선진국 같은 경우 좀 다른 결론이 나왔습니다. 2019년에 이어서 성장률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일단 미국은 미중 무역 분쟁 관련 불확실성, 즉 1단계 합의는 하긴 했지만은 2단계, 3단계 합의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것이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비관론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 감소. 왜 그러냐? 이미 저금리인 상황에서 재정 적자가 많은 상황에서 추가로 이 재정 적자를 얼마나 투입할 수 있을까, 재정을, 그 부분에 대한 회의론이 이제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올해 대비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더 둔화되는 2.0%가 이제 제시가 됐습니다. 유럽 지역 같은 경우도 좀 심각하죠. 독일 경기 둔화 장기화, 아무래도 교역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주요 수출 국가 중 하나인 독일이 침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2 통화 정책 관련 불확실성, 다시 한번 완화적 통화 정책을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적극적으로 채권 매입 전략 같은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ECB 같은 경우는 하고 싶어 하는데 주요 국가들의 이제 중앙은행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의견이 통일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게다가 블랙시트와 관련 불확실성의 하방 요인이 작용하면서 2019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둔화된 1.0%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더라. 그리고 세계 3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일본 같은 경우도 소비세율 인상 10월에 8%에서 10%로 부가가치세를 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계 경제 성장률 둔화 등의 하방 요인이 작용하면서 2019년 대비 0.3%포인트 낮은 0.4%가 제시될 상황입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흥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선진국과 다른 흐름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나갈 것이다. 일단 중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신흥국은 잘 나가는데, 이 신흥국이 인도 그리고 동남아 주요 국가 5개 국가인 아세안 5개국, 러시아, 브라질 등은 아무래도 확장적 재정 정책과 완화적 통화 정책을 사용하면서 성장률이 유지되고 계속 성장세가 나갈 것이다.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의 구조조정과 경기 부양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 협상 관련 불확실성, 중국 기업의 디폴트 증가,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홍콩 시위 장기화 등의 하방 요인이 작용하면서 경제 성장률은 둔화될 것이다. 어느 정도 6%대까지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다 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지속하고 있는 부양책, 완화적 통화 정책과 확정적 재정 정책은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 여부도 아무래도 성장률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KIEP의 세계 경제 전망 내용을 보면요, 신흥국가하고 선진국가의 전망이 정반대로 나오게 됩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는 3.2%로 2019년의 침체에 비해서는 다소 회복된 모습이 나오는데 2018년 3.7%에 비해서는 한참 못 미치는 수치죠. 선진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 영국 그리고 일본 등의 주요 국가의 성장률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고요, 신흥국 같은 경우는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유로존 같은 경우는 침체를 겪었던 2019년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그나마 유럽의 맹주 독일의 성장률이 다소 좀 회복될 모습을 기대하는 부분, 전 세계적으로 교역량이 좀 늘어난다는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외경제 전문가 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도 발표를 했습니다. 2020년 세계 경제가 2.9%로 KIEP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보다는 좀 낮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의 주요 하방 요인으로는 미중 무역 분쟁, 결국엔 이게 빠질 수 없는 부분이에요. 솔직히 이것만 지금 완만하게 합의가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같은 저금리 상황이 오래 가진 못할 거다 보는 부분인데 이게 당분간 이제 완만한 합의가 이어지기 힘든 부분이에요. 게다가 대선까지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1단계 합의만 질질 끌다가 2, 3단계 합의는 내년 말이나 내후년까지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가 무역 둔화와 글로벌 가치 사슬의 약화 등이 포함이 됐고요. 주요국 경기 둔화에서는 중국이 가장 많이 하락할 것이다. 그 다음에 미국, 유럽을 꼽았습니다. 자, 주요 국가의 경기 둔화 원인으로는 중국은 부채 문제와 버블 붕괴, 특히 부동산 버블 붕괴가 지금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중국 관련돼서는 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중국에서 가장 지금 큰 문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유동성이 축소가 되는 환경이 조성되면은 이 버블 붕괴가 더 큰 폭탄이 될 가능성 미리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자, 미국에서는 대선의 불확실성과 소비 및 투자 감소에 따른 경기 둔화 가능성이 지적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내년에 교역량 동향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2019년에 교역량이 워낙 급감을 했습니다. 자, 2019년 세계 총 교역량은 전년 대비 1.1% 증가했는데 이것이 종전 전망치의 3.7%에 비해서 크게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한국, 독일 같은 주요 수출 국가들이 큰 타격을 받은 한 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내년에는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은 2018년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완만하게 회복돼서 3.2%까지 올라갈 것이다. 아까 KIEP의 설문조사에서는 한 3.0%, 그 경제에서 전문가의 설문조사에서는 3.0% 제시가 됐던 부분인데 적어도 올해보단 낫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환율 동향도 좀 볼게요. 자, 원화 가치는 올해 이제 2019년 정리를 해보면은 자, 1월부터 3월까지는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다가 4월 이후에 수출 부진과 성장 둔화 그리고 7월에 미국 수출 규제와 8월에 미중 통상 분쟁 심화 8월에 모든 악재가 다 몰려 있었죠. 왜 그러냐면 중국을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고 양국의 관세가 확대 적용되는 등 이제 파국을 치렀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원화 가치가 빠르게 약화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2018년 8월 대비 9.5% 상승한 1220원까지 기록을 했다가 최근에 미중 무역 협상이 개시되고 홍콩의 송환법 철회와 영국의 노딜 블랙리스트 방지 법안 가결 등으로 원화 약세폭이 일부 되돌려서 지금 1160원대까지 떨어진 상황이죠. 내년에도 미중 간 1단계 무역 합의 타결로 일단 큰 고비는 넘기고요. 2020년에 수출이 다시 회복된다. 전 세계 교역량이 회복되면서 대한민국 수출도 어느 정도 늘어난 모습이 나오면서 원화 가치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글로벌 투자은행 같은 경우는 좀 전망을 다르게 했어요. 자, 보면은 이제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나 스탠다드 차타드 모두 다 1200원대 환율을 제시를 했거든요. 자, 그리고 위안화, 달러 위안화 환율도 1달러당 7유안을 넘는 포치 아니면 그것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망 시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가장 최근에 전망했던 JP 모건 같은 경우는 자, 올 연말에 1190원까지 갔다가 내년엔 1200원까지 갈 것이다. 원달러 환율이. 자, 그리고 1달러당 위안 달러 환율도 포치는 계속 깨진 상태에서 유지할 것이다. 물론 그 전보다는 좀 완화폭이 둔화되는 모습 이렇게 예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투자은행의 금리 전망도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기준금리는 내년에도 낮출 거로 전망하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지금 1.75%로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 차례 정도 더 낮출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 낮추는 시점은 대부분 1분기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냥 관만 계속 동결로 유지하다가 내년 1분기의 경제 상황을 보면서 더 낮출지 말지 지금 미국에서 세 차례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그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서 이런 얘기가 있고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미중 무역 분쟁 합의를 통해서 빠르게 위험 자산에 대해서 선호 현상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채권 금리가 올랐고 특히 독일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우리은행에서 판매했던 ETF의 상황이 많이 반전이 됐던 부분이죠. 자,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같이 기준금리를 유지를 하고요. 장기 국채 금리도 마이너스 수준이 계속 지속될 거라 이렇게 전망을 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주요 기관별 국제 유가 전망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2019년 대비 2020년에 유가가 한 10% 약세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수요 대비 공급이 더 많을 거란 전망에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보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세일 오일을 계속 펑펑 생산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공급이 줄어들지 않는 부분이 가장 큰 악재로 보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고서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요. 선진국은 경기도나 신흥국은 경기 회복. 자, 이것은 완화적 통화 정책과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해서 약발이 좀 다르게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경기 침체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인 게 이미 상당 부분 저금리를 오랜 기간 지속했던 상황이고 재정 여력의 투입 여력에 대해서 제한이 많다 보니까 아이고야 이게 정부의 역할이 거의 없네. 그러다 보니까 오래 갈 수도 있겠다 이런 경기 둔화가 이런 우려가 있는 부분이고요. 신흥국에서는 아무래도 미중 무역 분쟁 갈등이 좀 해소되는 분위기에서 저금리를 통한 경기 활성화 부분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주요 투자은행들은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아직까지는 강하다. 1단계는 합의했지만 2, 3단계에서 다시 한번 충돌될 가능성이 큰 부분 중국에서 절대 양보를 하지 않을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비관적 전망이 아무래도 환율 부분이나 채권금리 전망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자, 2020년까지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기준금리 인하 추세는 이어질 것이다. 아마 내년 1분기에서 한 차례 더 낮추고요. 상황을 보고 한 차례 더 낮추고 그 이후에 긴축으로 갈지 말지 정하는데 그 기간 제가 볼 때는 한 1년 정도는 남았다 이렇게 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에 따른 기축통화 강세와 신흥국 화폐 약세 아무래도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자, 해당 보고서가 조사 기간에 이제 작성 기간에는요 미중 무역 분쟁 화해 모드가 들어간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폐 환율 전망이 1,200원대가 나왔던 이유는 현재 1,160원대에서 급속도로 나빠질 거라는 이제 가만히 있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런 전망을 할 때 보면은 현재의 경제 상황이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제 지난달 중순부터 1단계 미중 무역 분쟁 합의하고 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면서 이거에 대해서 강도 높게 이제 밀고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 끝날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조금 이제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볼 땐 내년 경제 상황이 너무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냐 이렇게 보이실 수 있는 부분 좀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쇼킹 경제 마칩니다. 구독 추천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